나는 커도 괜찮아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장모님, 주녀가 괜찮다니까.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52세 장모와 35세 사위. 커다랗다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단 한 번의 충동적인 선택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이름은 강은미. 52세인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옆을 봤어요. 텅 빈 베개가 있었습니다. 5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죠. 부엌으로 향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4명이 앉던 식탁에 이제 혼자였어요. 토스트 한 장, 우유 한 잔. 그게 제 아침 전부였습니다.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채웠죠.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는 가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엄마, 출근 준비하는 아빠. 평범한 가족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었죠. 남편 도시락 싸고 딸 머리 묶어주던 그 시간들.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오후 3시쯤 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은 괜찮으시고? 응. 걱정 마. 짧은 통화였어요. 5분도 채 안 됐습니다. 서연은 바쁜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이었죠. 전화 끊고 나면 항상 허전했습니다. 저녁 6시 또 혼자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두부, 면모. 혼자 먹기엔 많고 버리기엔 아까운 양이었죠. 결국 라면을 끓였어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TV 소리만 요란했어요.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거예요. 외로움은 있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아니, 참아야 했어요. 이제 혼자 사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이상했어요.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수건으로 닦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속 물이 샜습니다. 급하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연아, 집에 물이 새. 어떡하지?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준혁 오빠 보낼게요. 준혁이가? 네. 오빠가 그런 거 잘해요. 30분 안에 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괜히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 제 모습이 이상했죠. 사위가 오는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준혁이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미안하다. 갑자기 부르게 돼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준혁은 35세였어요. 키가 182cm로 체격이 좋았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성실한 남자였죠. 싱크대를 보더니 금방 원인을 찾았어요. 배관 연결 부위가 헐거워졌네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공구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아래로 들어가는 준혁을 봤어요. 셔츠가 약간 올라가며 허리 라인이 보였습니다. 탄탄한 몸이었어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준혁을 남자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다 됐습니다. 장모님, 정말 고마워. 준혁이 일어서며 손을 씻었어요. 저는 황급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한 잔 하고 가. 감사합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어? 네. 그럭저럭요. 서연이는 요즘 바쁘지? 네. 해외 출장도 많고요. 그렇구나. 대화가 끊겼어요. 준혁이 커피를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정말 고마워. 나중에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언제든지라는 단어가요.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넓은 어깨, 큰 손, 탄탄한 체격.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저 사람은 내 사위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준혁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보일러가 이상하다고 하면 왔고 전등이 나갔다고 하면 또 왔습니다. 장모님 혼자 사시니까 이것저것 불편하시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와주니까 큰 도움이 돼. 당연한 일이에요. 한 달에 서너 번은 만났어요. 매번 뭔가를 고쳐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밥을 차려줬어요. 저녁 먹고 가. 괜찮아요. 집에 가서. 아니야. 혼자 먹기 심심하니까 같이 먹자. 그렇게 시작된 식사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준혁은 제 음식을 잘 먹어줬어요. 장모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혼자 해 먹으면 대충 하게 되잖아.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많아졌어요.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서연 이야기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너무 바쁜가 봐. 네.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아요. 힘들겠다. 준혁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어요. 에어컨 실외기가 이상하다고 연락했죠. 준혁이 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실외기를 점검했어요.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준혁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많이 덥지? 잠깐만 기다려. 수건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준혁에게 건넸어요. 고마워요, 장모님. 그때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도 느낀 것 같았어요. 잠깐 동작을 멈췄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 응? 아니에요. 계속 작업할게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을 볼 때마다 자꾸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요. 저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오는 날엔 옷차림에 신경 썼어요. 머리도 더 신경 써서 말리고 향수도 뿌렸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혼자였던 52세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이 거실 선반을 고쳐주러 왔어요. 장모님, 이 나사들이 다 헐거워졌네요. 새로 조여드릴게요. 고마워. 내가 커피 내릴게. 작업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했어요. 그때 거실 소파에 준혁의 핸드폰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띠링띠링.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이나요. 가져다 줘야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와이프. 그러니까 제 딸 서연이었습니다. 원래는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제 너무 심하게 거부해서. 손이 멈췄어요. 다음 문장이 저절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었어. 당신이 너무 커서. 크기도 부담스러운데 체력까지 너무 좋으면 나는 못 버텨. 다음엔 좀만 천천히 해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봐선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부부 사이의 은밀한 문제였죠. 황급히 화면을 끄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준혁아, 문자 계속 오는데 확인해봐.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준혁이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준혁은 알았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봤다는 걸요. 저도 알았어요. 준혁이 제가 봤다는 걸 알았다는 걸요.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기, 장모님. 아, 내가 커피 내릴게. 준혁이 아메리카노 좋아하지? 황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준혁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준혁은 선반을 고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어요. 장모님, 그럼 먼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저는 52세 중년 여성이에요. 그리고 준혁은 제 사위, 딸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메시지에 적혀 있던 그 내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너무 커서 크기도 부담스러운데. 새벽에 깼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안 돼. 이건 정말 안 되는 생각이야. 하지만 5년 동안 혼자 지낸 52세 여자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갈증이 있었어요. 남자가 그리웠죠. 그리고 준혁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메시지 사건 이후 며칠간 준혁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미안한데 보일러 좀 봐줄 수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준혁이 왔어요. 평소보다 더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어서 와.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준혁이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필터를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작업을 마치고 손을 씻는 준혁을 봤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먹고 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이미 준비했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급하게 냉장고를 뒤져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이가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네. 일이 많이 힘든가 봐.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부부 생활은 괜찮아?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장모님. 아니야. 괜히 물어봤어. 미안해. 아니에요.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별로 안 괜찮아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피해요. 왜?
제가 타고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크기가 서연이한테는 부담스러운가 봐요. 한 달에 한두 번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 고백에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도 아니고 그냥 안 맞는 거죠. 준혁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외롭습니다, 장모님. 아내를 안고 싶어도 아파할까봐 못하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떠난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혁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큰 걸까? 장마철이 왔습니다. 비가 매일 내렸어요.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혁에게 연락했어요. 비 오는데 미안해. 베란다 좀 봐줄 수 있어? 지금 갈게요. 30분 후 준혁이 왔습니다. 비에 조금 젖어 있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베란다로 나가 점검을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좁은 베란다 공간이었어요. 준혁이 방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빗줄기가 강해지며 창문 틈으로 비가 들이쳤어요. 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혁이 재빨리 저를 안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조심하세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었어요. 준혁의 셔츠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비쳐 보였어요. 탄탄한 가슴 근육이 선명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제 것인지 준혁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준혁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의식하게 돼요. 나도.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뜨거웠습니다.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지만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이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2주가 흘렀습니다. 서연이 유럽 출장을 간다는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화장실 변기가 이상하다고 하셨죠? 오늘 저녁에 봐드릴게요. 거짓말이었어요. 변기는 멀쩡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공구 가방도 없이요. 들어와.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마주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장모님. 응. 서연이 말. 메시지에 적혀 있던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네.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보여줄 수 있어? 장모님. 미안해. 너무 궁금해서. 준혁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천천히 벨트를 풀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았어요. 딸이 왜 힘들어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걸 서연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모님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해봐야 알겠지.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준혁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장모님, 천천히 할게요. 준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멈출까요? 아니야. 계속해. 시간이 지나며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적응하는구나.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아니,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서연의 출장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감각이었어요. 준혁과 함께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받아주세요. 어느 날 밤 준혁이 말했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거.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52세의 몸으로 35세 남자의 체력을 따라가기엔 무리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준혁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안 돼요. 지금 모시고 갈게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근육통이 있으시네요. 무리하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셔서 무리하지 마세요.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약을 처방받고 나왔어요. 준혁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장모님,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제가 너무 무리하게 한 거예요. 준혁아, 나도 원했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 몸이 한계를 말하고 있다는 걸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저녁 시간 되세요? 응, 왜? 오랜만에 우리 셋이 외식하자. 요즘 엄마 너무 자주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너희 둘이. 안 돼요.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만이에요. 오빠도 찬성했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저녁. 어떡하지? 준혁의 답장이 왔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토요일 저녁 7시 서연이 예약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준혁이 나란히 맞은편에 제가 앉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모이네요.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는 뭐 드실래요? 파스타? 리조또? 난 아무거나 괜찮아. 오빠는? 전 스테이크요. 그럼 파스타 2개, 스테이크 1개 시킬게요.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주문이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요.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오빠 덕분이에요. 밤늦게까지 자료 정리 도와줬거든요. 준혁과 제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연한 거지. 엄마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심심하진 않으세요? 괜찮아.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음식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보이죠? 그러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세 사람이 포크를 들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족의 식사 풍경이었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요? 너희 둘이 가. 신혼여행도 아니고. 결혼한 지 벌써 3년인데 무슨 신혼여행이에요. 서연이 준혁의 팔을 꼬았습니다. 그치, 오빠? 응.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준혁의 팔을 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도 봤어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장모. 이게 정상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죠. 저 둘이 부부고 저는 엄마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엄마, 왜 그래요? 안 드세요? 아니야. 먹고 있어.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장모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화장실 다녀올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세면대를 꽉 잡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 지친 표정. 손을 떨며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저 둘 사이에 내가 끼어든 거야. 딸의 남편이야. 내 사위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몇 분 후 화장을 고치고 나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엄마, 오래 걸리셨네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디저트 주문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티라미수요. 고마워. 준혁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준혁도 뭔가를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담주에 집 한번 갈게요. 그래. 와. 요즘 오빠가 엄마 챙겨드리느라 힘들었죠? 아니야. 준혁이가 잘해줘서. 감사해요, 오빠. 엄마 혼자 계시는데 이것저것 고쳐주고. 당연한 일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저희 두 사람 사이에서 팔짱을 꼈어요. 저와 준혁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운전해서 제 집 앞에 먼저 내려줬어요.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도 조심히 가고. 안녕히 들어가세요, 장모님. 응. 차창 너머로 차 안을 봤습니다. 서연이 준혁에게 뭔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혁의 번호를 봤습니다. 문자를 쓰려다 지웠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때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네. 일주일 후 준혁이 집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며요. 실은 작별 인사하러 온 거였죠.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래. 앞으로는 정말 큰일 아니면 안 오겠습니다. 서연이 잘 챙겨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후회해? 아니요. 하지만 잘못된 거였어요. 나도 그래. 후회는 안 하는데 계속할 순 없더라. 장모님 덕분에 위로받았습니다. 나도. 건강하세요. 너도.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저는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3개월 후. 다시 혼자인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채워졌다가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와라. 오빠도 같이 갈게요. 선반 하나 달아야 한대요. 그래. 현관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준혁이 들어왔어요. 엄마, 어서 와. 안녕하세요, 장모님. 응. 어서 와. 세 사람이 제가 차린 밥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대화가 오갔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거리감이었습니다. 준혁이 선반을 다는 작업을 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적절한 거리였습니다. 떠날 시간이 됐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안녕히 계세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였어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딸과 사위, 그리고 장모로. 그게 맞는 거였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난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후회는 반만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짧았지만 나도 사랑받았었다. 그걸로 충분해. 혼자지만 괜찮았습니다. 삶은 계속되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사랑은 시작되어선 안 되는 것. 어떤 행복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는 것.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